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흐름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사남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조심스러운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여전히 미국 증시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과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 매수세로 급락세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오늘 발표가 됐던 연준 위원들의 신중한 금리 정책과 더불어서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히 투자 심리를 압박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방향성은 소매업체 발표들과 연준 관계자의 추가 발언에 따라서 아마 오늘 조금 더 추가적인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의 이 조심스러운 분위기에 좀 주목하고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 구체적인 일정 그리고 주목해볼 만한 뉴스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보스틱 총재와 윌리엄스 총재가 연설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를 기다려야 된다. 그동안 우리가 관망세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금리 하락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발언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다가 오늘 추가적으로 나올 스케줄을 보게 되게 되면은 오늘은 보스틱 총재의 연설과 그리고 메리 데일리 총재의 연설 그리고 주간 원유 재고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그러고 나서는 오늘 여러 가지 뉴스가 보도가 됐는데요. 조금 더 개인적인 보도 이전에 일본에서 나온 뉴스 먼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쪽에서 미국과의 협상에 조금 더 좋지 않은 부정적인 발언을 던졌는데요. 일본 쪽에서는 현재 가동차 관세 철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아카다와 로셰이 무역 담당 장관이 미국이 현재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25% 관세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협상은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차 미일 협상에서 양측은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인데요. 일본 측은 아카다와 장관이 참석하며 미국 측에서는 그리어 무역 대표부가 협상에 나섭니다. 다만 스코페센트 재무장관은 이번 회담을 불참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일본 같은 경우 자동차 산업이 자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관세 철폐를 핵심 의제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4월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 미국의 관세 적용으로 20%나 급락한 바 있어 일본 역시 이 관세 문제가 생존적 과제임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한편 일본 내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관세 철폐가 어렵다면 관세 인하와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조선업 기술 협력 등을 대안을 미국에 제시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과 가장 먼저 무역 협상을 시작을 했지만 진전이 더디고 관세 협상에서 강경한 미국의 태도로 인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라고 간단하게 소식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제시한 7월 초 데드라인까지 협상 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남아공 정부가 일론 머스크와 특히 스타링크 서비스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지 흑인 경제 권한 강화 법률을 우회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이 강화 권한 법률은 BE 법률은 현재 지분에 대해서 동등하게 흑인과 백인이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래 있었던 최근 들어서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백인과 흑인 간의 심각한 경제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분을 유지하게 해야 된다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는 지속적으로 공개적 인종차별이라고 비판하면서 현행 법률 아래서는 스타링크 운영이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아공 정부가 현재 오늘 기준으로 여러 가지 회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스타링크가 이 법안을 우회할 수 있는 지분 동등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는 BEE가 요구하는 30%에 해당하는 지분 제공 대신 스타링크가 남아공에 있는 인프라 구축, 교육 프로그램 투자, 농촌 지역, 인터넷 키트 공급 등 실질적인 디지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우회 방안은 이미 2019년 다른 자동차 산업에서도 도입되었고 BMW, 포드 등 글로벌 기업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현지 경제에 기여한 바 있다 보니까 이번 제안은 스타링크가 수락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안에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대답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자신은 테슬라의 CEO로서 5년 이상 근무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하게 되면서 오늘 테슬라 주가에 전반적으로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협상이 성공하면 스타링크는 남아공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되고요.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논란적인 발언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남아공 내 정치적 반발이 유지가 될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인터넷에 대한 확실한 해결 방안 필요한 남아공 입장에서 스타링크의 손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통해서 스타링크가 상장이 될 수 있으나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쳤다라는 점까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CATL이 2025년 글로벌 최대 규모의 상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홍콩 증시에서 성공적으로 대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CATL은 이번에 홍콩 증시 상장으로 46억 달러를 조달을 했고요. 첫 거래일 기준으로 주가가 16%랑 급등한 기록을 달성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추가 옵션을 행사한다면 조달 금액은 최대 53억 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CATL 상장은 올해 홍콩 증시 전체 IPO 조달액을 2배로 끌어올리면서 침체된 홍콩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해외 자금을 많이 끌어모았다라는 평가를 하게 되면서 전문가들은 이를 계기로 다른 중국 기업들의 홍콩 상장 추진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전달이 됐고요. 또한 CATL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38%를 기록을 하고 있고 테슬라, 폭스바겐, 포드, 메르세데스 벤츠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제프리스는 강력한 실적과 글로벌 수요 증가로 인해서 향후 지금의 주가 대비 50%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라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여러 국가에서 쏘아올린 이슈들을 체크를 해봤고요. 저희는 앞으로 이 여는 인사들의 발언도 계속해서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